짧은 라디오로 간단하게 배워보는 일상생활 속 꼭 필요한 법률 지식, 알쓸 법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잡학사전, 알쓸 법잡의 김지훈입니다. 하고 여러분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일하던 근로자의 부주의 혹은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아직 대학생 신분인 만큼 하고 여러분께서는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곧바로 사회로 나가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 부상, 사망하거나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순간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뿐만 아닌 직업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 산업재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산업재해는 현장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면 의자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넘어지는 것,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서 수근간 증후군이 생긴 것,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 것 등등 모두 사무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산업재해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두 경우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인 산업재해의 경우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며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그 후 병원으로 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산업재해인 중대재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대재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으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 심각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는 국가에서 따로 처벌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일단 발생할 경우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은 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는 것 외에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주변에 알리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어떤 제도와 법률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먼저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할 때 내는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법으로 국가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치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안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안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 근로자 장학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종류와 관련법,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학생 신분인 저희에게는 아직 얼게만 느껴지는 단어였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필요한 지식으로 생각되어 오늘 학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 역시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학우 여러분들께서 졸업 후 안전한 사회생활 하시길 바라며 오늘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지훈, 아나운서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